서로 호스파크를 제가 안 들어왔어. 거기 그래서 호스파크 어디야? 그 여자 처음 내려준 여기? 이동을 가는데 저희 보거든요. 필기만 한 주시오. 예. 임승원, 네. 임승원, 김규민, 조승현, 황찬희, 안현재, 김동현, 이시환, 김우진, 이지원, 이승민, 승민이 왜 나왔어요? 박관우, 김동준, 한도원, 손민기, 정준이. 맞다. 그다음에 추현빈, 강주희, 한채원, 이동건, 최정욱, 김유민, 주형주. 딱 불안하네. 자, 지난번 거 복습하고 관련 문제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기억해야 될 우주론. 정적 우주론. 이 사람과 대입하는 팽창 우주론. 이게 대립하게 되죠. 정적 우주론 누구? 타이니 형님.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은 프리드먼. 내용님 직습. 이 정적 우주론은 멈춰있는, 우주는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멈춰있는 그런 우주를 상상했었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계산한 결과값으로 찾아낸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의 결론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쭉 팽창하냐, 열릴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하다가 일정해질 것이냐, 그리고 다시 되돌아올 것이냐. 이 셋 중에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저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블의 관측에 의해서 팽창이 기정사실화됐고요. 우주는 관측의 결과 팽창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정상 우주론과 그다음에 빅뱅 대폭발 우주론,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상 우주론은 누구? 호일. 얘는 가모프. 기본적인 내용들은 습득이 잘 됐던데 얘는 우주의 시작을 모른답니다. 우주의 시작은 모르겠고 얘는 하나의 특이점에서 시작을 했다. 이 호일은 시간이 지나도 밀도나 온도가 일정해야 됐다.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빅뱅은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떨어지면서 온도도 감소하는 이런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는 빅뱅의 이 가모프의 대폭발 우주론에 대한 이론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주의 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중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너무나 멀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빅뱅에 대해서 빅뱅 이후 0에서 10의 마이너스 34초 이전 이거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고 했어요. 알 수 있는 바도 없고 이때 이 시간대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쿼크들이 뭉쳐서 뭐 만드는 양성자하고 양성자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 중성자가 초창기는 1대 1 비율이었겠죠. 초창기는 1대 1 비율. 이 쿼크로 활용하면 양성자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U, U, D. 중성자는 U, D, D. 어? 촬영 중이요. 좀 맞춰줘. 살짝만 더. 책이 없어. 어? 책이 없어. 왜 없어? 뭐가 없어? 왜 안 가져와? 딱 맞게 딱 맞네.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만들어놨지. 책 없으신 분은 미리미리 해주시고 미리미리 단톡방 봐야 되는구나. 영상을 올려놔야 되니까 만든다니까 안 만드는 거. 할 테니까 이거 오픈지만 들어오셔요. 자료나 영상은 다 했다 올립니다. 우선 통과물리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핸드폰 없는 사람은 적어놨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요.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이 시기는 10의 마이너스 6초 이 시기에 1대1 비율로 만들어졌다가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양성자는 중성자로 잘 안 변하는데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서의 변화는 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분일 때는 비율이 쉴 때 1이 되는 거예요. 개수비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양성자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
개의 중성자가 모여서 이거 하나가 헬륨이고 헬륨 1개 여기는 수소 12개 이렇게 되죠. 이 수소 12개에 해당하는 건 12g이고 이거 1개에 해당하는 것이 4g이니까 질량비가 3대 1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얼마예요? 1대 4예요. 1대 4. 언어에 속지 마시고 전체적인 양을 물어보는 건지 각각의 질량비를 물어보는 건지 그런 거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3분 이후에 헬륨 핵과 수소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3분일 때 이때 여전히 뜨거워서 전자는 달라붙지 못했죠. 그리고 사건이 다시 38만 년으로 갔을 때 비로소 수소의 전자가 달라붙고 헬륨의 전자가 달라붙고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끔 문구에 38만 년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틀리죠? 3분일 때 3분하게 주요 사건이 뭐 대충 3분하고 38만 년만 거의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개. 이때부터 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우주 배경 복사 시초가 되는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8만 년 이전에 우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측 불가능한, 관측 가능한 우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좀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의 증거. 그래서 이거 대략 1964년에 이때 빠져나온 빛 3000 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이 짧은 빛에서 현재는 2.7 켈빈에 해당하는 긴 파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고요. 이 W맵의 의미 조심하라고 했죠. 우주는 부분 불균일. 우주는 부분적으로는 불균일하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균일하나 부분적으로 불균일하다.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부분 불균일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별이 만들어지게,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뭉치고 뭉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이름이 마이크로파예요. 2.7 켈빈, 대략 3 켈빈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가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뱅의 증거 두 가지를 한번 해보면, 빅뱅의 증거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는 질량비가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전역에 대략 3대1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75% 대 25%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았다.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스펙트럼에 나타내는 이 선들이 붉을수록 선명하고 붉을수록 더 밀도가 높은 빛체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선 스펙트럼의 굵기를 통해서 질량비를 알아냈고, 또 그 기체의 지문과 같은 거라서 어떤 기체가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들이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시다. 숙제 해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안 해오신 분도 있죠. 하신 분들도 있네. 그러면 이걸 제끼고 여기를 합시다. 이거 하셔야 그러면 문제 여기 여기 이제 18페이지 펴시고 말장난에만 놀아나지 않으면 되니까 사실 여기서 뭐 틀릴 게 많이 없습니다. 말장난에만 놀아나지 않으면 돼요. 1번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을 통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뭘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아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였다? 아니죠. 빅뱅 3분 후 시기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풍부하였다. 아니죠. 3분 때는 언제죠? 3분 때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7대1이 되는 시기죠. 그 다음에 4번 빅뱅 38만 년이 지났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탄생하였다. 틀립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래야 되죠. 5번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난다. 맞습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더 가벼워요. 무게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벼운 게 무거운 게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하고 무거운 게 가벼운 게 되는 게 핵분열입니다. 핵융합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융합 자체가 에너지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핵변환 중에서는 한방향이 잘 안 일어나게 되겠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맞습니다. 흡수해야 됩니다. 네,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온도가 높아 죽겠는데 너무 더워 죽겠는데 열을 더 흡수하는 거죠. 일요일 날 때는 가벼운 차림으로 반팔 입고 오시면 되겠어요. 반팔 입고 멋있게 아주 반팔 반바지로 아주 멋있게. 나트륨은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이다. 맞죠? 좀 더 첨부하자면 소량의 나트륨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종류는 마이크로파이다. 아까 맞다고 했죠? 마이크로파다. 수소 방정관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흡수선 스펙트럼이 관측된다. 수소 방정관이니까 흡수가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이어서 선으로 나타난다. 쿼크는 6종류가 존재하나 실제로는 업, 다운, 쿼크만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쿼크는 6종류가 있는 건 맞아요. 소립자도 전자, 뮤온, 타우,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런 게 다 소립자 렙톤인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생성될 수는 있지만 대략 0.2 마이크로세컨드 살고 붕괴돼요. 그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죠? 초등학생 같은 거죠. 여친이 있는데 투투데이에 헤어지죠. 요즘도 투투데이가 있나? 투데이가 뭐예요? 아 여친이 없으면 모르죠. 여친이 있어야지. 투데이를 몰라? 사귄 지 22일 됐나? 아, 선물 받고 헤어진다는.
왜 생각 갖고 해야지? 어? 초등학생들의 문화 아니야? 그게? 그런 거예요? 왜 안 해본 것처럼 그래? 많이 진짜, 했잖아. 진짜 한 번도 안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바꿨잖아. 아니 그런 적이 어? 없어. 와? 진짜 없는데. 아 특히나 22년. 업? 다운? 탑? 아이고. 버튼. 차밍 스트레인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만 이 세상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뿐 나머지는 금방 붕괴해버립니다.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있다고 하기도 그렇죠. 생성되자마자 바로 붕괴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죠. 부모님, 예. 랩톤이 정확하게 뭐예요? 가벼운 입자, 질량이 작은 입자. 얘네들은 하드론이라고 하고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 그러면 11번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 한 개의 질량비는 1대4다. 수소하고 헬륨 1대4 맞습니다. 그때는 10번 안 했어? 우주 배경 관측 결과 우주의 밀도는 균일하다. 틀립니다. 전반적으로 균일하나 부분적으로 불균일. 우주의 밀도가 균일했다면 별이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런 말장난에만 놀아나지 않으면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고 수소 원자 핵의 생성을 거쳐 우주 공간에 전환할 때 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애매하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수소 원자 핵 생성을 거쳐 우주 공간에 전환할 때 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X죠. 원자가 탄생해야 가능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얘네들은 전기의 성질이 플러스, 얘도 2 플러스. 여기에 전자가 달라붙으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원자는 가능한 중성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이온으로 존재하다가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 전하를 때 입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 생성이 아니라 원자 생성을 통해서 이런 맞는데 원자 핵만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전할 때 입자의 수가 늘어나는 꼴이죠. 그래서 12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의 종류는 마이크로파다. 맞죠? 초기. X죠. 초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가 3켈빈인데 우주 초기에 온도 얼마였어 아까? 3000켈빈하고 3켈빈하고 똑같은 전자기파일까요? 3000켈빈 정도면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입니다. 이 정도면. 잘 물어보지 않겠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형태와 과거는 똑같지 않았다 정도는 알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초기가 그렇냐? 아니다. 그러면 되죠. 그럼 뭔데요? 몰라도 된다고 그런 거잖아. 굳이 물어볼 게 없으니까. 전자와 원자 핵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전자 원자 핵을. 원자 핵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X야 뭡니까? 쿼크죠, 쿼크. 기본 입자는 아까 썬 넵튠 6가지, 쿼크 6가지, 4개 입자 4개, 히스 입자, 그래서 17가지를 기본 입자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연속적으로 불포함으로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아닌지? 아니,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근거가 있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 나름대로 논리적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다고 한 사람은 왜 맞는지. 예. 예.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 왜 틀리죠? 아, 연속이라고 해서. 근데 고은 고밀도잖아. 고은 고밀도. 고은 고밀도. 고은 고밀도는, 자, 고밀도는, 고밀도. 아, 이거 끝나고 고밀도 학원 가는데. 이거 끝나고 고밀도 학원 가야 돼, 선생님. 학원 이름이 고밀도 학원이야. 어? 두 개? 응. 고밀도 학원은 어떻게, 언제 가니? 아직 또. 자, 고밀도라는 거는 두껍냐 안 두껍냐 이거겠죠. 고온이라는 얘기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지만, 자, 아무리 고온 고밀도에도 기체가 한 종류면 연속적으로 나올 수는 없죠. 나올 수 없죠. 원자 핵에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텐데, 아무리 온도를 높이면 갑자기 없던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다양한 기체가 고온 고밀도로 존재한다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죠. 다양한 기체가 고온 고밀도로 있으면.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 같은 거. 그런데 여기는 기체가 만약에 한 종류라면 고온 고밀도로 만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은 이거는 만약에 저게 맞다라면 원소의 스펙트럼을 보고 이게 무슨 원소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원소가 온도에 따라 스펙트럼이 달라지면 그걸 가지고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이 아니라 선이라고 봐야죠.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에 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자, 감호포와 호일은 모두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고 하였다. 맞죠? 허블의 관측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주에 특별한 중심이 없으며 서로 멀어지고 있다. 맞죠?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우주의 온도는 약 3켈빈이다. 3000켈빈이었겠죠. 근데 이거 말이 좀 그렇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우주. 그럼 3켈빈이 맞죠? 그죠? 초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언어의 뜻을 한국말을 잘 생각해봐.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우주. 우주 배경 복사 언제 발견됐어요? 1964년. 그건 시작이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 시작은 맞아. 3000켈빈이야. 근데 시작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언제 발견됐냐? 그럼 쉽게 따지면 38만 년의 우주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못 봐. 못 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우주 전체의 1%도 못 봅니다. 그래서 조금 우주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우주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 못한 거는 블랙홀 이해 못하고 블랙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지구에서 작은 별이 있고 저 멀리에 큰 별이 있어요. 누가 잘 보일 것 같아? 누가 잘 보일 것 같아? 알 수가 없지만 가까운 곳에 작은 별이 더 잘 보일 겁니다. 아무리 커도 멀리 있으면 안 보이겠죠. 관측의 장비가 좋아지면서 뭘 발견하냐? 퀘이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얘를 무슨 준항성 뭐 이러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별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는 얘기야. 얘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얘를 분석해보니까 후퇴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 그렇다는 얘기는 얘 거리가 엄청 멀다는 거죠. 저렇게 멀면 안 보여야 되는 거야. 저렇게 멀면. 그런데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저 정도 먼 거리에서 보이려면 얘 질량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관측한 모든 질량을 때려박아도 안 돼.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 이거지. 그래서 정체를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많은 은하들이 뭉친 무슨 더 큰 은하냐 뭐냐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준항성이라고 아직 항성이 아니고 항성은 별이라는 뜻이고 아직 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너무 멀어서 알 수도 없고. 멀리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지금 우리가 배운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어? 그치? 그냥 커서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을 다 합쳐놓은 질량보다 커야 보인다고. 모르잖아. 저 정도 큰 게 있으면 안 되잖아.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9번 38만 년 이후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 1이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1대 4가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 보편적으로 3대 1이 맞는 건데, 그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진짜 이 한국말로만 따지면 수소 원자 한 개와 헬륨 원자 한 개는 3대 1이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기론상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소 원자 한 개와 헬륨 원자 한 개의 질량비는 1대 4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이건 맞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이 좀 언어가 그렇잖아요. 이걸 구분 지으려면 이 19번은 옳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1대 4인 경우는 언젠가요? 그거는 수소 원자 한 개, 헬륨 원자 한 개 이렇게 비교하면 1대 4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식을 알면 더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지식을 알면. 그래서 정리를 해야죠. 19번은 옳은 답변으로 하고 한 개씩 비교하면 1대 4라고. 과목부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쿼크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 맞아, 틀려? 응? 틀려? 맞아? 맞으면 왜 맞고? 자, 애매하죠? 빅뱅 우리가 아까 3분 38만 년 이거는 과목부의 생각을 한 거예요. 과목부의 생각. 근데 쿼크는 과목부의 이론이 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과목부의 이론이. 60년대? 60년대? 쿼크를 언제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쿼크. 그때쯤이야. 과목부쯤. 그 시기쯤. 양성자 5개고. 그때쯤이라는 게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빡빡 맞고. 이때쯤 이 핵물리가 많은 발전했죠.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핵물리가 많이 발전한 시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발전했잖아요. 또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쿼크라고 과목부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맞아요? 뭐 이게 또 의견이 불문할까? 정체는 뭐일 것 같아? 맞다?
가목부의 생각을 정리한 거라니까 빅뱅이. 아까 생각이 이게 가목부의 이론이고 그걸 현대적으로 증거를 찾아낸 거잖아요. 증거를 찾았으니까 아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목부의 이론이. 그죠? 이거는 옳다고 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물어봐서도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은 이건 많이 선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에게 쿼크를 기본 문제로 내서는 안 됩니다.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언제 발견된 건지 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안 나오겠죠. 이런 거는 웬만하면. 양성자는 같은 종류의 U쿼크 2개와 또 다른 종류의 D쿼크로 구성됐다. 맞죠? U쿼크하고 D쿼크는 플러스 3분의 2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전하량의 기본 단위는 이거입니까? 안 하겠죠? 얘네들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게 팔, 다리, 머리 다 합치면 성찬인데 얘를 머리 떼고 팔 떼고 팔 떼고 다리 떼고 다 떼. 그럼 성찬입니까? 아 그래 성찬이야? 그럼 똑같지. 인간이 팔, 다리, 머리 다 붙어있어야 인간이지. 다 떼어놓는 게 인간인가? 그런 거 마찬가지. 얘네들은 홀로는 의미가 없다고요. 이게 뭉쳐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온도로 분해시켜야 되는 거야. 기본 입자는 맞는데 그 홀로 어떤 의미를 지니진 않아요. 그랬으면은 이 공간에 쿼크들이 있어야지. 쿼크들이. 다시 넘겨서 내신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배웁시다. 빅뱅 우주론을 제안한 사람 가모프 가모라고 나 있는데 같은 용어입니다. 가모프 하면 러시아 발음이고 러시아는 무슨 뭐 푸푸 하잖아. 우크라이나 전제도 우크라이나 거기 우크라이나 수가 뭐였지? 까먹었네. 키예프. 키예프. 걔네들 발음으로는 키예프인데 키유라고 하지. 키유. 미국식 발음은 키유. 가모 푸. 근데 미국은 푸 발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모. 2번 시간이 갈수록 우주의 밀도 감소한다. 가모. 우주의 밀도를 변하지 않는다. 호일. 우주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관측된다. 벤지우스. 가가 주장하는 우주에서 시간이 길수록 물질의 양은 감소한다. 아니죠. 밀도가 감소하는 거지 물질의 양 자체가 줄진 않습니다. 실제 우주의 모습은 나보다 가 주장에 가깝다. 그렇죠. 관측한 결과 가에 가까웠는데 지금 보니까 가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게 현 주소입니다. 2024년 버전을 보니까 더 모르겠어. 이게 진짜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먼저 쏜 위성이 뭡니까? 호비. 그 다음에 뭐였죠? WMAP. 현재도 샀어요. 제임스 웹. 제임스 웹이 더 머나먼 우주를 관측하는데 그 관측의 결과 빅뱅 우주론이 안 맞고 있어요. 빅뱅 우주론은 탄생 초기부터 안 맞았습니다. 사실 탄생 초기부터. 그럼 왜 배우나요? 그거밖에 지금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거 이상 또 참신한 우주론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주론을 바꿀 수 있다면 교과가 바뀌겠죠. 가의 주장은 뒷받침하였다. 맞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매우 차갑고 밀도가 낮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아니죠. 사실 이것도 모릅니다. 몰라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지? 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확신해요? 성찬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봐야 알지.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추정을 하죠. 성찬이는 남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근데 보니까 막 남자끼리 손잡고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빅뱅 3부는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되었다. 38만 년. 최초로 생겨난 입자는 수소 원자이다. 수소 원, 입자잖아, 입자. 포크 같은 이런 거 소리자겠죠. 빅뱅 후 38만 년에 불투명한 우주 상태가 되었다. 투명한 상태. 5번이 맞죠? 그러면 그렇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 송도 지방은 통합과학을 어렵게 내는 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볼 겁니다. 왜냐면 다들 고득점하거든.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적어도 한 85에서 95 사이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나와요. 제 손 학교는 하나 틀렸는데 2등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 봤는데 하나 틀린 학생이 3등급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기말고사는 100% 어려워집니다. 다시 갈라놔야 되거든. 근데 중간고사 봤더니 70점짜리가 1등급이야. 기말고사는 쉬워집니다. 왜냐? 나름 평균을 또 맞춰야 되거든. 학교 선생님도 나름 극한 직업이에요. 평균이 너무 낮으면 또 이렇게 또 뭔가 압박이 들어와요.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나 맞죠? 호일의 주장.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맞죠?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 틀리죠? 9번.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율에 대한 빅뱅 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맞죠? 맞아요? 3분일 때? 맞죠? 별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다. 아니죠.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보다 더 무거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자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아니죠. 중성자별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6번. 자, 이 그림 딱 보면 몇 분쯤? 3분. 이 그림 3분.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7:1이다. 맞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맞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1이 되는 것은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자, 디귿 문구를 다시 봅시다. 자, 이건 누가 봐도 3:1이겠죠. 근데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3:1이다. 틀리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1이다. 이것도 틀리겠죠.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1이다. 그럼 맞지? 이건 통떠는 용어잖아. 수소 전체와 이런 얘기고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그건 1:4겠지. 언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수소와 헬륨 전체를 말하는 용어잖아요. 수소와 헬륨은 수소 원자는 헬륨 원자. 아까 핵 원자 핵으로 했어? 수소 원자 헬륨 원자. 핵이라고 쓰면은 1:4라고 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이 3:1이다. 이건 맞고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또는 수소 1개,
헬륨 1개 이렇게 짚어주면 1대4. 원자라는 어떤 원자요? 수소 원자도 개수잖아. 하나잖아. 하나.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건 아까 1대4가 됐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핵으로 돼 있었어요? 수소 원자 그거 1대4입니다. 19번 보시십시오. 19번. 원자는 하나의 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자라는 거는 이렇게 수소 헬륨은 덩어리체, 수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대건고도 300명 있고 신성고도 300명 있으면 신성고와 대건고는 1대1이다. 이건 맞죠? 근데 신성고 학생 1명과 대건고 학생 1명은 1대1이다? 그건 아닐까요? 그럼 비슷하죠. 아니, 왜 굳이 저런 용어를 막 내서 학생들을 막 틀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과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말장난이지. 풀어 헤쳐서 주면 되잖아. 말 그대로 수소 원자 1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 1개의 질량은 3대1이다. 이러면 명확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리죠. 용어를 꼭 저런 식으로 하니까 해석 자체가 좀 뭔가 애매모호한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런 건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런 문제 내는 거는.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양성자는 전자보다 먼저 생성됐다. 아니죠.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보다 크다. 맞습니다. 어디? 7번 안 했어? 얘도 뭐 7번 뭐 이거 쉽잖아. 생성되고 이 그림 나오면 3분. 형성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의 핵 총 질량비는 3대1이다. 이건 맞죠? 이렇게 딱 명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확하게 해주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의 개수비는 7대1이다. 맞죠? 이 시기는 7대1이 맞잖아요. 이 시기 3분 시기에는 7대1 맞죠? 개수비 그림은 12대1이죠. 12대1 개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이고 이 그림 나온 거는 12대1 개수가 8번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양성자는 전자보다 먼저 아니죠? 니은 맞죠? 디귿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물질은 기본 입자이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생성됐으니까 그보다 더 선행되는 입자는 없다는 소리잖아요.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서이다. 맞습니다. 9번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순서 정하기 이런 문제를 좋아해요. 순서 정하기. 주관식도 이렇게 순서 정하기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 채점하기 좋거든. 채점하기가. 자, 가장 먼저는 가겠죠. 가. 그래서 기본 입자가 나타나야 되죠. 그 다음에 라가 되겠죠. 핵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 원자 만들어지고 가나 라 다. 그래서 가나 라다 2번이 되겠죠. 2번. 10번 우주관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을 보라라.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야 하지만 우주의 상승을 도입하여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맞죠? 맞습니다. 얘가 무슨 우주를 했어요? 정적 우주라고 했으면 정적인데 만유인력은 끌어당기는 거고 세상 모든 만물을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모여야지. 그래서 반대되는 힘 그거를 이제 변명이 뭐냐면 저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암흑 에너지고 아인슈타인이 예견한 중력이 또 우주에는 안 맞아요.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는 게. 자, 예를 들면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을 걸로 추정했고, 그러면 지구 주위에 달이 돌듯이 은하 주위에 별들이 돌 때 적절한 속력을 유지해야 돼요. 적절한 속력을. 우리 통합과 물리할 때 나왔잖아요. 이것보다 빠르면 탈출해버리고 아니면 빨려 들어가고 이런데 이 속력을 찾아보니까 안 맞아요. 물리학과 안 맞아. 우리가 관측한 은하의 중심부의 질량을 때려박아도 이 속력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질량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의 과학이고, 그거를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물질을 모이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암흑에너지는 중력에 반해서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프리드먼이 우주관이 어떻게 했어요? 열리냐? 평평하냐? 닫혀있냐? 이걸 알고 싶으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한 양을 명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둘 다 못 찾았죠. 둘 다 못 찾았어요. 특히 암흑물질은 못 찾았어요. 못 찾고 24년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암흑물질은 없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교과가 싹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빅뱅들은 싹 사라질 수도. 보지 마. 이제 딱 돌린 시간 이제 딱 1시간 반. 오기 전에 점심도 먹고 왔겠다. 어쩌냐면 친구와 함께 전쟁을 치렀겠다. 그랬지. 전쟁도 또 이겼으면 다행이지. 또 친구한테 참패를 해가지고 그러지. 또 요즘은 또 전쟁도 잘 못하더라고.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잖아. 클래시 로얄. 여러분 수술은 클래시 로얄 아니야? 여기 다이아 없잖아. 다이아 있어요? 다이아를 몰라? 롤도 몰라? 롤 몰라? 롤 LOL 리그 오브 레전드. 다이아 아무도 없어? 다이아 이상 없습니까? 고1인데 아무도 없어? 와. 플레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은이 플레야? 롤.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브론즈야. 브론즈는 아이언 아닌 일이야. 요즘은 갈수록 게임 실력들이 없어져. 갈수록 희한한 이 패턴이 갈수록 게임 실력이 쇠퇴해. 그렇다고 공부를 더 잘하는 거냐? 아닌데 갈수록 게임 실력은 쇠퇴하고 고2에는 플레이 하나 있어. 재성과학의 최고 레벨이 플레이야 지금. 플레이 하나 있습니다. 신성고에 하나 있어요. 마스터도 하나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롤을 접은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면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스타예요. 다시 아이언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로얄에 클래식로얄 쿠키런에 쿠키런. 같은 거니까 아이언 1 나쁘지 않잖아. 메이플하고 메이플. 아니 고1이면 한참 지금 막 프로게이머의 손놀림이 되어야 되는데 참 요즘 고1 남학생은 뭐보다 나 모르겠어요.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연애도 안 해요. 그렇지 않나? 최상과 남학생들은 커플이 없어.
있어? 있었는데 그렇지 있었는데 투투데이 헤어지고 특색이 좀 있게 여러분 아버지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했을 건데 그래서 기억은 안 맞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생각에 정반대가 되는 중력을 인정하자니 우주는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팽창하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그래서 최초로 반대되는 힘이 뭔가 했죠. 그걸 암흑에너지라고 이제 추후에 생각을 한 거고 가모프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이 계속 생긴다. 이건 아니죠. 호일은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허블이죠. 조금만 조심하면 여기는 이렇게 틀릴 게 많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아까 막 그렇게 말장난으로 내고 싶진 않을 거니까. 과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가는 플러스이다. 가. 수소,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 구성입도의 전하, 쿼크, 플러스, 쿼크.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0. 중수소, 원자, 핵. 양성자와 중소소가 있어. 그러면 전하는 플러스겠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얘가 정상적인 수소입니다. 얘를 그리면 이거와 이거가 있죠. 그러면 중수소인데 중수소는 없어야 될 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이잖아. 중수소를 했으면 이게 중수소야. 얘는 중성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중수소 핵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어느 상태잖아요. 그럼 다시 플러스 성질을 떼야 돼요. 그래서 가는 플러스이다. 맞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다르다. 중성자가 더 무겁습니다. 중수소 원자 핵과 수소 원자액의 양성자 수는 같아요. 삼중수소까지도 같아. 자, 이게 삼중수소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야. 답이 없어? 다시 볼게. 수소는 이 밑에가 뭐예요? 이 일자리가 양성자 수죠. 그러니까 삼중수소라고 해서 얘가 두 개 하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기억이 받고 니은도 받죠. 양성자 수가 다르다, 틀리고. 기억 니은인데 하나가 날라갔나? 기억 니은이니까 2번이 답이겠죠. 아무래도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이랬으니까 2번이지 않을까. (12번) 38만 년 후 관측 가능한 모습이고요. 저게 지금 꼬불꼬불한 게 우주 배경 복사를 형상해 놓은 거겠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 관측된다. 맞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A시기 이후에도 일정하다. A시기 이후에도 일정하다. 아니죠? 현재는 약 3켈빈의 복사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관측된다. 맞죠? 13번 흡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의 일종이다. 맞지요? 온도가 높은 기체는 방출 스펙트럼. 고온 고밀도의 기체는 연속으로 나타낸다. 아니라고 했죠? 선을 여러 개 나타내려면 원소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다양한 원소가 있어야 선으로 띠처럼 나타내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14번 다음은 빅뱅 후 발생한 사건을 시간에 관계없이 나타낸 것이다. 쿼크와 전자가 형성되었다. 맞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핵 만들어지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 1대1 헬륨 원자 핵, 그 다음에 빛 분리. 15번 A. 자, 그림상 A는 뭐에 해당될까요? 이게 양성자고 얘는 중성자네. 기본 입자는 쓰시오. U, ED. 쿼크 하나, 디쿼크 두 개.
16번 그림은 우주론에 대한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의 우주의 온도는 일정하다. 맞죠? 호일 거. 가 우주의 중심이 없다. 맞습니다.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다. 수소와 헬륨이면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이지만 가와 나 모두 관측자로부터 먼 을아인수로부터 빨리 벌어진다. 맞죠? 가 이론에 의하면 현재 우주의 밀도는 매우 균일하다. 맞을까요? 매우 균일하다. 매우 균일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죠? 대체적으로 균일하다. 자, 더 올바른 얘기지. 그냥 단순히 우리 태양계만 봐도 균일합니까? 질량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로 옳은 것은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 니은 디귿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의 선 스펙트럼 아니 전파율들은 우주 배경 복사 디귿 비율인데 기억이 다 해당되네. 이거 설마 4번? 설마 4번? 지지해주는 강력한 증거. 혹시 4번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4번 한번 확인해 주세요. 4번인가? 4번으로 되어 있지? 왜냐하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기억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논리적 추정하자면 4번인데 너무 억진데 이거. 억지 같아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4번밖에 없죠. 선 스펙트럼 분석으로 니을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안 나와야 됩니다. 18번. 나시기. 나시기. 아직 안 달라붙었죠. 38만 년 이전. 양성자의 운동으로 인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었다. 아니에요. 빛입니다. 빛. 가시기에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가의 시기 이전의 우주는 관측할 수 없다. 맞죠? 그때 빛이 분리되었으니까 이전은 볼 수 없지. 이게 38만 년이잖아요. 이게 이전 볼 수 없다고 불투명한 우주. 나 시기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었다. 나 시기. 헬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만들어지고 있죠. 양성자 만들고. 그러면 개수비가 7대1입니까? 12대1이었겠죠. 나 지금 만들었잖아. 원자핵 만들어놓고 양성자 수소 원자잖아. 답이 없어요 또? 양성자 중성 개수비가 7대1 그건 맞겠네. 양성 중성하니까 수소와 헬륨은 12대1이 되겠죠. 이게. 저 기억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럼 양성자는 왜 빛을 방해하지 못했냐? 전자의 행동과 이때 당시에 이 주된 전자기파는 X선 정도 보여요. X선. 매우 뜨거운 온도에 있는 X선. X선과 전자의 이 파동성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그렇겠지만 전자를 관측하는 것 또한 X선으로 관측하고 있어요. 양성자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마도 이 X선은 양성자의 이상형이 아닌 거고, 이 전자하고는 이상형이고, 얘네들이 자꾸 얘네들을 방해하는 거야. 전자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현재
현재 지금 길어졌잖아.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전자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38만 년 이후에 분리해 나온 것은 파장의 성질도 달라졌기 때문에 보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원래는 38만 년 이전에는 얘가 예를 보면은 이뻐 보였거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얘가 뭐 이상해졌어. 그럼 관심 없게. 그렇게 이해할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지금 현재 이 교실에 있는 전자를 보고 싶으면 얘하고 반응하는 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전자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X선입니다. (19번) 빅뱅 초기의 입자 형성 시기 중 일부를 나타낸 거다.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 개수는 초기부터 달랐다. 초기부터 달랐다. 맞아요. 아니 초기는 같았는데 나중에 달라졌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아니죠. 1대 1에 가깝습니다. 수소 핵과 헬륨 핵 질량비는 1대 4다. 이건 맞죠? 핵이라고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니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이거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니까 이것도 1대 4가 되겠죠. 수소와 헬륨 이랬으면 맞는데 낚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20번 우주 나이가 1초가 되기 전에 생성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했으니까 개수비가 3대 1이다. 말도 안 되는 거고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전하량은 수소 원자핵의 4배이다. 2배겠죠. 먼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통해 상대적인 분포량을 확인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먼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분포량을 확인하였다. 맞습니까? 맞아? 5번은 현재 우주에서 관측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전체 질량비는 11대 1이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전체 질량비는 3대 1이겠죠. 4번인데 한 번에 그렇지. 질량이 맞죠. 전하량은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고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이게 질량수잖아. 아니, 다섯개. 이거 하나만 그려놓으면 되잖아. 수소는 양성자 하나. 여기는 헬륨은 총 4개 있고 양성자는 2개. 그래서 전하량은 2배고 질량비는 4배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21번 W맵입니다. 아니네, 플랑크 이성이네. 플랑크 이성이네. 순서가 제일 먼저 뭐 나온다고? 호비, 그 다음에 W맵, 플랑크, 그 다음에 제임스에. 이것도 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학교 수업 나갈 때 혹시 그런 얘기 하나 안 하나 잘 보십시오. 위성의 순서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된다. 맞죠? 원자 핵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원자 형성이죠. 미세한 온도 차이로 초기 우주의 밀도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균일하나 완전히 균일한 건 아니다. 대체적으로 온도 분포가 비슷해 보여도 점점점점 보면은 부분 불균이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22번 P는 친절히 써줬네. 양성자 플루톤, N은 뉴트론 중성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B는 PN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뭘까요? 저게 B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니까 3중수소죠. 3중수소.
헬륨3는 뭐냐? 헬륨3는 이게 헬륨입니다. 정상적인 헬륨에. 헬륨이면 중성점 하나 없어지면 돼. 이게 헬륨3예요. 비정상이죠, 이게. 헬륨3가. 4개 중에 얘를 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이게 수소지.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수소이고, 양성자가 2개 있으면 헬륨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헬륨이 다이어트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지우면 대상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 헬륨3 곧 2030년 이내에 헬륨3에 대한 것들이 뭔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곧 헬륨3 찾으러 떠납니다. 일본 달 갔어 안 갔어요? 일본 갔어. 우리보다 먼저 해냈어요. 일본이 2028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2030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실패를 하지 않으면 30년 안에는 성공할 것 같긴 해. 우리나라 위성이 달에 있어 없어? 있어. 너무 관심이 없구나.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다만 뭘 안 했냐면 착륙은 못했어. 지금은 사진만 찍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가면은 착륙을 할 겁니다. 착륙 지점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착륙 지점 뭘 이렇게 확인하냐? 착륙의 목적이 있거든. 내려서 달 여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헬륨3. 달에 가서 헬륨3를 추출해 올 수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는데 한 1,000억 들었어. 근데 헬륨을 2,000원어치 갖고 와. 그럼 이득이죠, 개이득. 그래서 보내는 거야. 왜 갖고 옵니까? 헬륨3를 왜 가져와? 왜 가져와? 핵융화 시키려고. 핵융화. 헬륨3를 융합할 수만 있으면 수소 융합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완벽하게 성공하면은 전기세가 많이 싸질 거예요. 전기세가. 그리고 공해가 없는 에너지, 청정 에너지가 실현이 될 거고, 그 기점이 2030년 기점으로 되어 있어요. 핵융화 기술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고, 그걸 토대로 만약에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즉시 뭘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자원도 있고 핵융합도 안정성을 띄었어. 2030년에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채용해야지. 채용해야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핵융합 발전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월급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런 미래를 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꿈과 같은 얘기, 저거 뭐 말이 쉽게 한다고 그건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된다, 성공했다 그러면은 화력발전소는 바로 문 닫으면 되고, 화력발전소는 원자력도 폐쇄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헬륨이냐 수소냐는 또 P가 한 개냐 두 개냐 이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중성자는 거들뿐, 성질 자체를 바꾸진 않습니다. 사람이 살찌면 사람이 바뀌니까. 나 못하잖아. 이 과정은 3분이 지났을 때다. 3분이다. 맞습니까? 3분? 맞아 이게? 맞아. 이 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에 질량된 3대를 결정되었다. 헬륨 원자핵이 탄생되는 게 몇 분이었어? 3분이었잖아요. 이 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3대 1이 결정되었다. 맞죠 이것도? 그림만 좀 새롭게 바뀌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P자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P자만 보고. 23번 A하고 B는 무조건 전자고 A는 그러면 양성자냐. 밑에 있는 게 중성자라는 게 언급이 있으니까 얘는 양성자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알 수가 없겠지만 B는 원자핵 주변의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다. 원자핵 주변의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다. 전자니까. 맞아요? 아니면 왜 아니라고? 어? 맞아요. 맞아.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어느 원자가 있냐 이게 아니라 같은 원자여도 특정 에너지 주위에만 있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C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전자이다. 아니죠. 쿼크겠죠. 쿼크. 24번. 지금 가하고 나 그림은 38만 년 기점으로 앞뒤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온도가 올라갔다. 낮아졌겠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맞죠? 나 빅뱅 이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이다. 맞습니다. 29번. 수소와 헬륨은 태양의 구성 성분이다. 맞죠? 수소의 방출선은 밀도가 낮은 수소 기체를 가열했을 때 발생한다. 수소의 방출선, 밀도가 낮은 수소를 맞아요? 수소의 방출선, 밀도가 낮은 수소의 기체를 가열했을 때 나타난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기체를 가열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잖아요. 맞는 거죠? 밀도가 낮다 높다는 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거지 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태양의 수선 사이의 간격을 비교하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말이 애매한데? 태양의 흡수선 사이의 간격 그거 뭐냐고 이제 굵기겠죠? 굵기 답이 맞다고 나왔죠? 이것은 이게 맞다고 하면 큰일 나는데 간격이라는 거는 검정선은 그 간격을 말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굵기로 알아야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저거 여기 수소기체고 요거 얘는 분광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출 스펙트럼도 요거 있죠,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온의 기체 얘가 스스로 방출하는 것도 뭐를 통과시켜야 프리즘을 통과시켜야 다시 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방출하는 전자기파는 모여서 같이 한꺼번에 같이 와요. 이거 다시 흩어줘야 된다고. 펼쳐줘야 돼. 방출 스펙트럼도 프리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분광기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프리즘, 분광기 같은 얘기예요. 분광, 빛을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분광.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밝은 선이 나타난다. 틀렸죠? 달을 분석하면 저온의 기체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러겠죠. 전자가 낮은 에너지 주위에서 높은 에너지 주위 사이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방출해야 되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서 다시 떨어져야 방출되니까 근본적으로 같다고 그런 겁니다. 말 참 잘해.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근본은 맞죠.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통과를 어떻게 그래, 통과를.
없어진대잖아. 마지막 통과 되잖아. 내년부터 없어져요. 새로운 통과. 새로운 통과. 더 난이도가 높아진 통과. 다음 달에 발표 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통과의 내용이 더 많아질 겁니다. 쓸데없는 것도 빠지면 좋겠어, 통과해서. 그러면 또 하기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하고 마저 싹 과제 좀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별 합시다. 별. 화장실이 보니까 부탁 해보시고 아니 너무 멀어요. 괜히 또 여자 아저씨 가지 말고 너네 수요일날 오는 거잖아. 수요일날 보다? 금요일도? 뭐라고? 맞고 수요일날 온다고 했는데 금요일이야? 금요일날? 그럼 규민이도 금요일이야? 금요일? 금요일날 시간이 언제? 9시. 그럼 수요일날 와? 수요일날 금요일. 수요일에